공동투자 오후 증시 출발합니다. 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에 또 50bp 인상할 수 있다. 네. 이런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이번 주에는 해석을 하세요? 지난번에 예. 그 FOMC 회의록에 보고 저는 매파로 보지 않는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매파가 아니냐. 굉장히 매파다 그랬는데 불과 3일 만에 그보다 훨씬 더 센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네. 저는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50bp 빅샷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빅샷을 얘기했죠.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3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흐름을 보는가 하면 연준 의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앞으로 7번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딱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야 돼요. 근데 시장이 거기에서 경기를 이루지 않으면 막 시장이 막 경기를 이렇게 하고 막 크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 더 이상 손을 못 대죠. 근데 시장이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올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더 센 걸 또 줘야 되는 거죠. 근데 50bp 얘기해도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러면 네. 또 딴 걸 또 한 번 더 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파월 의장은 이런 식으로 점점 물가를 잡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러면서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지만 된다라는 네. 거고 주가나 금융시장의 최대한 그 동향을 보고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아마 괜찮으면 좀 더 세게 하나씩 더 나올 겁니다. 특히나 지금 장단기 금리가 지금 거의 붙었잖아요. 19bp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50bp 계속 하게 되면 단기금리 2년물 계속 올라갈 텐데 네. 이거 10년물하고 역전될 수도 있는데 역전되면 10번 중에 9번이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야 되죠. 국채를 네. 팔면 10년물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네. 10년물도 올리고 2년물도 올려서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점점 시장이 반응이 괜찮으면 네. 계속 이제 또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할 겁니다. 안 아, 그러면 네. 못 잡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가 7.9인데 어떻게 잡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한 수순이다. 앞으로 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씩 더 나올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수위를 조절하겠지만 그래도 매파적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경기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지수는 물론 뭐 FOMC 회의 이후에 안도감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물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아까 제가 네. 장기 금리를 올려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막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근데 긴축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지정학적 리스크나 긴축은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보면 뭐 50bp 얘기해도 시장이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 지표죠.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고 4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네. 네.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그 긴축 다 얘기했는데 모든 악재를 다 맞은 상태에서 만약에 4월 달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다면 실적 장세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번 주에 경제 지표 일정이 있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요. 여기서 네. 이제 50bp 얘기했죠. 네. 아마 계속 이제 좀 시장이 괜찮으면 계속 매파적인 반응을 더 할 겁니다. 그다음에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요게 제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가 2였는데 이게 13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본 오차가 별로 없어요. 리치몬드 지역의 제조업만 그래서. 근데 이제부터 24일 날 봐야 되죠. 내구재 주문이나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내구재는 뭐 볼 거 없고요.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 지수가 작년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확 꺼졌다가 1, 2월 달에 둘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네. 얘가 만약 이번에 떨어져 버리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미래의 소비 지수니까 이번에도 뭐 50 정도로 보니까 뭐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제조업하고 서비스 PMI 지수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 지수는 좀 더 잘 버틸 거고요. 이게 조금 더 안 좋게 나오면 네. 조금 더 하방으로 조금 더 미끄러지고 네. 그런
차이지 뭐 크게 변동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긴축,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막 이렇게 나오면서 다 봤는데요. 전부 다 이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종목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순환매되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적 반등의 한 텀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다음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기 바로 임박해 있는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가겠죠. 이제 낙폭과대가 올라오는 그 순환매 가는 그런 섹터는 조금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끝났고, 한 템포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 보면 최근에 엔터주가 대부분 다 이렇게 딱 전고점에 딱 맞아요. 임박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엔터주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BTS가요. BTS 좋아하세요? BTS 유명하죠. 예. 모르시는 몇 곡은 압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엔터주를 예. 알려면 네. 이게 막 각 그 소속사의 그 유명한 걸그룹, 보이그룹을 연예인들. 좀 알아야 예. 되거든요. 저는 뭐 20대니까 잘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번에 BTS가 공연을 했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 3번을 공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콘서트를 했는데 이게 3분의 1만 자석을 받았거든요. 15,000. 근데 티켓 판매로 78억이 나왔고요. 와. 대단하네요. 네. 예.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티켓 판매로 78억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라이브 쇼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 극장에서 이제 생중계하는 거. 집에서 보는 게 아니라 네, 극장에 가서 이제 우리 극장 예. 가서 이제 티켓 끊어서 보는 거. 네. 그게 400억 나왔습니다. 아, 그다음에 예. 온라인 스트리밍이 380억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현장에 가서 안 보더라도 보지 않고. 네. 네. 이게 부가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게 처음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빅뱅 아시죠? 빅뱅 네. 이거 참 이게 뭐 20대가 세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예. 예. 근데 어쨌든 빅뱅도 4월 5일 날 예. 이제 하고 있고요. 뭐 블랙핑크도 아마 이제 상반기에, 그러니까 한 상반 6월 달에 신곡 발매하고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월드 투어하고 네. 이런 네. 형태니까 아마 지금 전부 다 2분기, 3분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거네요. 거죠. 네. 그런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이렇게 그 막 월드 투어 할 때 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용도 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네. 요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 왜냐하면 블랙핑크가 구독자 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저스틴 유튜브, 버버를 예. 저스틴 버버를 그러면 신인 그룹이 됐든 어떤 그룹이 됐든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곡 발매를 런칭하면 네. 그렇죠. 코스트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하고 있는데, 엔터주가 NFT하고 메타버스를 접목시켜 갖고 이제 네. 가잖아요. 네. 그 NFT하고 메타버스를 했을 때 가장 실용적인, 뭐 이번에 K 옥션도 뭐 NFT 때문에 맞아요. 제2의 네. 지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렇다면 이 엔터주가 NFT하고 메타버스의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2분기, 네. 3분기. 그래서 저는 엔터주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3가지. 네. YG는 좀 빼고요. 또 왜요? 약간 CEO 리스크가 좀 있어요. 아, 예. 물론 블랙핑크도 있고 많이 빅뱅도 있고 많이 빅뱅도 있는데,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그 JYP는 트와이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니즈도 네. 있고. 그래서 일본 시장이 또 굉장히 좋아요. 15% 정도 되니까. 미국이 한 30%, 일본이 15%, 유럽이 15% 정도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로열티가 강해요. 네. 잘 안 바꿔요. 그래서 JYP, SM 그리고 하이브. 하이브는 BTS 비중이 점점 줄어 있는 건 아시죠? 네. 이제 보이그룹이 4개고 걸그룹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만큼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아니요. 이제 매출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BTS만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야기하죠. BTS 병력법 때문에 디스카운트 됐잖아요. 그리고 SM의 리스크는 뭐냐면 라이크 기획이라고 네. 이수만 회장이 만든데, 거기에서 매출의 7%를 계속 뽑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마 매각되면 그거 없어지면 또 이거 풀어질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겁니다. 그렇죠. 없어지면 예. 좋아요. 그래서 SM, JYP, 하이브 이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뭐 딴 게 가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엔터주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